안녕하세요, 나이스입니다. 오늘은 상장사 2000개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이 상승 추세인 기업을 한 21개 정도 뽑았습니다. 저번에 했을 때는 재무 조건을 좀 집어넣다 보니까 여러가지 원치 않는 기업들이 또 좀 나오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재무 요소들은 많이 제외하고 영업이익 관련만 상승 추세로 있는 기업을 뽑아봤는데요. 조건은 그렇습니다. 2000개 중에서 이 영업이익이 결산 기준으로 500이 안에 드는 거, 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또 상위 500이 안에 드는 거, 또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위 한 500개 갖다 놓고 최근 결산 연도에서 증가율이 이제 많이 나온 거 50% 이상, 또 영업이익도 한 50% 이상, 3년 평균 영업이익도 한 50% 이상 이 정도로 해놓고 금액이 또 너무 작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좀 기준을 좀 넣었어요. 한 200억 이상은 영업해서 실제로 이익이 났는 거, 그 다음에 분기 기준으로도 200억 원 이상 돈 좀 벌었다고 하는 기업들 위주로만 일단 뽑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적어도 10억 이상, 그 다음에 거래량이 한 1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많아야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뽑아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가. 그 다음에 이 시가총액 거래대금 뭐 이렇게 영업이익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결산 영업이익 금액, 그 다음에 최근 분기 영업이익 금액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영업이익을 시총으로 나누었을 때의 이 퍼센트율 거의 뭐 100%가 되면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 금액과 최근 결산 영업이익이 거의 같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HMN 같은 경우에 9조 2천억 원인데 최근 결산 영업이익 금액이 7조 3천억 원이에요. 영업에서 이만큼 벌었다는 거죠. 시총은 9조 2천억인데 일단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나열한 것이고, 뭐 실제 기업 평가할 때는 좀 다르긴 하죠. 발행량도 중요할 거고. 자,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최근 결산 영업이익 금액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순서를 보면 색깔을 이렇게 좀 칠해놨습니다. 칠하는 거야 본인들 마음이죠. 이거는 좀 빼야 되겠네. 그 다음에 분기 영업이익 금액이 요 금액인데 여기에 곱하기 4 해서 앞으로 최근 분기 영업이익 금액이니까 앞으로 1년치 거 예상해서 곱하기 4 해서 다시 시총으로 한번 나눠보니까 요런 결과가 나오죠. HMM이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있죠. 하나생명이나 뭐 요런 것들도 올라갔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요런 기준, EPS 기준은 잘 아실 거고요. 총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리고 이 공유해 놓을 이 엑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좀 옆으로 항목을 더 보면 이렇게 뭐 퍼 아시고 PBR 있고 배당 수익률, 제로인 거는 배당 없다 이 말입니다. 부채 비율도 좀 같이 보시고 기업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면 되겠죠. 그다음 유동 비율, 매출액 증가율, 외국인 보유율, 그다음에 신용 비율, 공매도 비율, 신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렇게 엑셀을 같이 구성을 해놨고요. 요거를 제가 미리 자료를 옮겨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옮겨놓고
하나씩 또 보죠. 뭐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다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고, 현대제철부터 위에서 보면, 볼 때 주로 보는 거는 이 기관 누적의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들어왔냐, 기관들이 얼마만큼 가져왔냐, 이런 기준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 주가가 최근 고점에서, 가장 고점에서부터 밑으로 쭉 얼마만큼 내려왔고 앞으로 또 얼마만큼 다시 또 올라갈까, 추세가 바뀌었는가, 뭐 그런 걸 볼 거고요. 현대제철 때마침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바람에 수급이 일단 좋아 보이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빠졌다가 모아서 가는 걸로.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렇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는데, 매수 기간도 뭐 본인들 자금 여력에 따라 틀리겠지만 1억을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1,000만 원만 매수하겠다. 그럼 한 달 동안 주식시장 20일 동안 50만 원씩 조금씩 그렇게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다음 LNF도 과거로부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최근 기준으로 보면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지, 그래도 150일 선에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한 번 더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그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성은 외인들이 이렇게 좋네요. 수급이 탁탁 튀어주진 않지만 이쯤에서 이제 서서히 바닥 다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SIMPA 심팩이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지금이 이제 매수하고 올라가야 할 이 중대한 시기입니다. 현재 여기 150일 선을 뛰어넘느냐, 또 이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제 뛰어넘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량이 많으니까 좀 더 지켜보다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대한항공 좋네요. 좋습니다. 대한항공은 좋네요. 메모 해놨다가 저도 메모장에다 적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 요거는 최근에 수급이 안 좋습니다. 좀 더 빠졌다가 올라갈 때 그런 그림을 그려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마시스는 뭐 이래저래 다 좋은 기업으로 잘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마음에 안 들고 또 권하기에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매매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 150일선 아래로 많이 빠졌을 때, 이격이 많이 났을 때 조금씩 사모아서 한 2주 구간 내에 사모아서 요 위로 올라가면 2주 구간 내에 팔고, 뭐 그런 전략을 가질 수는 있겠죠. HMM 좋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좋은데 권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추세가 과거에 그 영광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코리아 서키트, 이거는 뭐 수급도 안 좋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태용 로직스도 수급이 별로입니다. 기업은 다들 뭐 좋은데 주가가 일단 받쳐줘야 되니까 돈이 같이 움직이는 거, 인기 있는 거, 그런 걸 보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LX 인터내셔널 괜찮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좋았어. 메모.
당장 쳐다보기도 뭐 좀 괜찮긴 한데, 이런 거는 이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쭉 가시면 됩니다. 뭐 매수하라 했더니 뭐 다음날 바로 매수하고 이제부터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이제 조금씩 매수하는 거죠. 하나생명, 좋습니다. 하나생명 좋습니다. 당장은 별론데, 당장은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좋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가 여기 인쇄회로기판 쪽인데 수급이 안 좋아요. 그리고 당분간 또 좀 내려갈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휴스틸 볼 게 없습니다. 주가에 대한 기대치가 볼 게 없다. 현대차가 어떻게 여기 나오긴 했는데 좀 두고 봅시다.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향 추세로 올라오면 그때 접근하는 게 맞고, 계속 빠지는데 또 사놓고 내려가고 조금 아닐 것 같아요. 조금 현대차는 올라올 때 보시고, 페노션 좋습니다. 페노션은 메모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 놔두세요. 쭉 갔다 올라올 때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이렌테 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네. 물량이 컸어요. 컸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네. 이렌텍 지켜보도록 하시죠. 뭐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이렌텍 다 좋고, 돈도 좋고, 뭐 재무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런데 안 올라가는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이렌텍 두고 ISC 최근에 수급은 좋으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요거는 전형적으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서 가볼만 하겠습니다. 반도체 좋잖아요. 자, 또 반도체 대덕, 그 다음에 ISC 좋고, JC케미칼 JC케미칼이 별로던데 왜 떴을까요? 일단은 영업이익이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이거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LG이노텍도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분할 하기에도 이 금액이 한 주당 금액이 너무 커서 적절치 않은 주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